플라스틱이 추출이 됐고 이 고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연에 있는 고무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무에 대한 수요가 많았겠죠. 나도 껌 씹고 싶어. 그죠? 아무나 껌 씹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합성 고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뭐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됐죠. 근데 사실 1927년 이 장에서는 특별한 그런 발전은 없어요. 그냥 고무, 합성 고무가 나왔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한 게 되냐면 30년대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플라스틱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한 편 보려면 VHS라는 이 테이프를 딱 집어넣어서 보고 막 그랬어요. 음악을 들으려고 할 때도 이렇게 필름에 약간 노끼려면 필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려운 말로 이제 자기 스핀인데 그걸 읽어가지고 우리가 다 했었어요. 이제 그 기술이 나오는 게 이 시기예요. 자, 이때는 사람들이 이게 플라스틱이다라는 용어 자체도 쓰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 정부화 시대로 가는 신호탄이다 라는 이제 얘기가 여기에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전 세계가 달려들어요.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정점에 쓴 게 1838년 나일론의 개발입니다. 아까 명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듯이 이제 나일론이 사실은 역사를 바꿔놔요. 이제 뒤에 왜 나일론이 역사를 바꾸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나일론이 개발되면서 그 뒤에 플라스틱,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죠. 너도 나도 다 요걸 막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여기 보시면 76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옛날에 제가 한참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포스코 우리 저기 철강 제철소 있잖아요. 그게 TV 광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철이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 뭐 이런 광고 나오고 했었는데 76년에 철강의 생산량을 넘어서요. 플라스틱이.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겠죠, 사실은. 자, 우리 이거 보면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장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잘못 넣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넣었어야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 이게 의식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넣었는데,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알아보기 쉽게 넣을게요. 자, 의식주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만큼 중요하진 않았어요. 우리 지금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별로 없잖아요, 여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의식주를 걱정할 단계를 지났고 의식주를 걱정하는 후진국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리소스, 우리 자원은 한쪽으로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준이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식품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거 입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입는 것이 예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입으면 돼요. 그냥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되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요거예요. 인구 증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00년대 중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왜냐면 내가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시간이 좀 남죠. 그러면 여가생활을 즐기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많이 낳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입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보실까요? 자, 3대 천연섬유라는 게 있어요. 3대 천연섬유라는 게 있는데 면, 모직, 비단. 자, 보시면 이제 면이라는 거는 이제 복합, 옛날에 문익점이 그죠? 미술을 했던 거죠. 사실 중국에서 그죠? 중국 입장에서 나쁜 놈, 우리 입장에서 땡큐 뭐 이런 거죠, 그죠? 미술을 해왔던 이 면. 보통 이 속옷에 들어가는 게 면이죠. 우리 몸에 가장 이렇게 뭐라고 간지럼을 안 주는 가장 좋은, 그리고 땀 흡수를 굉장히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양모.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양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양을 안 키우니까. 근데 양모가 사실은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동네, 유목민들 이런 쪽에서는 거의 이 섬유의 그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리고 부유층만 쓰는 비단, 이건 누에고치죠. 일부러 누에고치를 키워서 실을 뽑아내야 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단 비싼 만큼 뭘까요? 관리가 힘들어요. 이거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옷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못 입어요 다시. 자, 이게 3대 천연 섬유인데 왜 그걸 보여드리냐면 이 정도 그냥 이걸로 해보죠. 요거 가지고 우리 1000조각 한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 가지고. 그만큼. 조금 더 낫죠. 손톱 정도밖에 안 돼, 손톱 정도. 요거를 뽑아낼 수 있는 게. 그것도 두께를 아주 얇게 했을 때 손톱 정도밖에 안 돼요. 새끼 손톱 요 정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면옷을 하나 입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모카를 수확을 해야 될까요? 옛날에 혹시 그 미국에 독립전쟁이래, 죄송해요. 남북전쟁이 있었던 건 알죠? 남북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남부지방에서 목화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했었거든요. 이걸 하려면 사람이 엄청 필요해요. 네, 이거 수확해가지고 씻어내고 다시 가공하는데 사람이 엄청 들어가죠.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왔었죠. 근데 북부 쪽은 우린 공업하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남부 쪽이 다 데려가네. 우리도 얘를 자유롭게 해줘야지 취직을 하거든.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의식주 중에 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역사를 바꿔놔요. 자, 양모. 양 몇 마리를 키워야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모로 된 옷을 하나 입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한 마리에서 여기 안 나와요. 요거 하나 나오는데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한 3마리 분 정도가 여기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씩 전부 다 이걸 입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양털은 1년에 끼케 한 5번밖에 못 깎죠.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 비단? 이건 더 말 안 할게요. 더 말 안 해도 이미 느낄 거예요. 비단 옷을 평소에 할까요? 예, 할게요. 예, 평소에 입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되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게 3대 천연 섬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나일론이에요. 듀퐁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화학회사인데 듀퐁이라는 회사가 나일론으로 인해서 아직도 세계 최고의 화학회사 중에 하나로 이제 듀퐁이 남아있죠. 이렇게 큼지막하게 스타킹을 막 광고하죠, 그죠? 그 당시 아까 말씀해 주셨는 것처럼 줄을 서서 사람들이 막 샀어요. 볼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줄을 서서 사람들이 진짜 나일론 스타킹 하나 사려고. 나일론 스타킹이 왜 중요했냐면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공섬유인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자연에서 얻었잖아요. 이제 사람이 그냥 쭉쭉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강철보다 강하고 거미줄보다 가늘어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안 좋은 건 다 나일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나일론 맞아요. 안 좋은 게 나일론 맞아요. 잘 떨어지고 그죠? 강화되고 거짓말장이 이게 나일론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과학적 발견하고 상업적 활용은 많이 달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듀퐁이 망할 뻔했어요. 한 번 사면 떨어지질 않아요. 헤어지질 않으니까 새로 안 사요, 사람들이. 자꾸 누가 사줘야지 이게 그죠? 회사가 돌아가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좋게 만든 웃음을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나일론 이게 나일론 같다, 이런 나일론 환자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식주 중에 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던 거죠, 그 당시. 앞서 우리 부정적인 플러스를 많이 봤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나일론이 개발되면서 3대 합성 섬유가 나옵니다. 앞에 우리 보셨죠? 모카스의 면, 그리고 양모, 그리고 비단. 거기 들어가는 3대 합성 섬유가 이래요. 자, 나일론, 아크릴 섬유, 폴리에스터 섬유.
일부러 관련 이미지들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나일론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안 좋아하죠. 땀 흡수가 안 되니까. 그죠? 운동하고 났는데 땀 흡수 안 되면 기분 하고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빨고 나서 탁 하면 치면 그냥 바로 입을 수 있어요. 물이 쫙 빠지니까. 이게 완전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크릴 섬유가 나오면서 양모는 저리 가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양모는 필요 없다. 요 어머님들 어린이 하실 때 많이 쓰시는 요 전부 다 아크릴 섬유로 보통 만들죠. 폴리에스터. 바닥에 옛날에는 카페트 하나 하려면 그죠?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원래는 카페트가. 그걸 자연에서 얻었다면. 그런데 폴리에스터 섬유가 나오면서 누구나 그냥 집에다가 카페트를 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뜬금없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일부러 뜬금없는 걸 안 넣었어요. 뭔지 아시죠? 예, 어벤져스. 예. 이거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거 별로 없어요. 아니, 원래 자체가 이상한 거라서 예, 다 이상하긴 하지만 특히 이상한 거. 제가 일부러 모은 게 전쟁하는 싸우는 씬을 모아놨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거 보면 항상 궁금했어요. 저렇게 치고받고 막 불 쏘고 전기 쏘고 벼락 떨어지고 하는데 왜 옷이 안 찢어질까?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막 상처는 나도 옷은 안 찢어져요. 찢어져도 살짝 이렇게 보죠. 찢어지고 옷이 헐크도 바지는 안 찢어져요. 딴데 찢어지는데 바지는 안 찢어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쫄쫄이 바지라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자, 천연 섬유가 못했던 일을 합성 섬유가 이제 하기 시작해요. 이름하여 슈퍼 합성 섬유죠. 아라미드 섬유라는 게 나와요. 아라미드 섬유, 우리 그죠 번지 점프를 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고 뛰어내려요? 아라미드 섬유가 나와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게. 아라미드 섬유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케벌라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만들어진 거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가 이런데 방탄조끼 우리 그 군에서 있는 방탄조끼 같은 거 전부 다 그거 아라미드 섬유로 만들어요. 총알을 못 들어요. 두껍게 만들면. 그리고 불이 안 타요. 그래서 그 실험실 같은 데서 한 700도, 800도 되는 거를 장갑 끼고 이렇게 막 끄집어내거든요. 아라미드 섬유로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케블라 섬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방관들이 입는 옷들 전부 다 아라미드 섬유예요. 케블라도 아라미드 섬유의 일종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플라스틱이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플라스틱이 없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단순히 플라스틱 PET병 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플라스틱의 종류가 엄청 많고 그중 전체를 아우르는 게 고분자 소재다. 이 우주복, 우주의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주 온도 몇 도예요? 영하 80도. 와, 그밖에 안 돼? 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말해. 이것도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영하 270도 정도예요. 예. 그냥 옷 입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아라미드 섬유가 이 진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첨단적인 일들을 하는 거 전부 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거 군인들이 쓰는 헬멧을 저 뭐로 만들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쇠로 만들었나? 이런지 모르는데 아라미드 섬유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총알이 못 뚫죠. 예. 이런 것들. 자,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죠. 자,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갈게요. 지금은 이제 입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자, 플라스틱의 가장 큰 고분자 재료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스틱이 발전했던 거는 전선의 피복용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었어요. 전기가 통하면 안 통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는데 바닥으로 다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막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 전선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천연실로 감았죠. 근데 천연실은 너무 약해요. 근데 플라스틱이
그걸 대체해줬었어요. 이것 때문에 플라스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역발상을 하는 거죠. 플라스틱이 전기가 흐르면 어떨까?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재료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반도체 얘기 많이 하니까 반도체가 어떤 재료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도체는 재료가 아니고요. 반도체를 포함한 도자기 같은 세라믹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금속이 있어요. 이게 자연에 존재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재료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세라믹은 반도체하고 세라믹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플라스틱하고 비슷하죠. 플라스틱은 그래서 세라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다 하려고 하고 있고 더 싼 가격에. 근데 이 플라스틱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 우리 금속도 안 먹어보자. 재료를 전부 다 재패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개발이 됐는데 실수로 개발이 됐는데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전도성 플라스틱이라고 노벨상을 받았죠. 저게. 자, 이게 어떤 세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폴더블 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도성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PET필름하고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조금 더 기술이 더 들어가 있을 뿐이지.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천연 소재 중에 나무에서 나오는 펄프죠. 종이까지 이제 플라스틱이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플라스틱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 용도가. 제가 마지막 장을 요거로 마무리할 텐데 혹시 이거 본 적 있죠? 우리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못 봤어요? 아이고 조금 더 커서 보세요. 이게 막 사람 잡아먹고 이래서 안 좋아. 교육상 안 좋으니까 재밌긴 해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수학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연이 선택지에서 버린 공룡을 인간이 억지로 살려냈을 때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거냐? 아무도 예측 못한다. 통제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에 존재하는 재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라믹하고 금속. 플라스틱은 인간이 창조한 재료예요. 신은 플라스틱을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창조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것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자연은 그 긴 역사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정착을 시켜놨는데 인류가 한 100년 전에 갑자기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거. 석유에서 석탄에서 뽑아서 만들어낸 거죠. 자, 분명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주고 있죠.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자,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역사 속에서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고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플라스틱이 가진 우리 잠재력은 끝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플라스틱이 정말 나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면서 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인류의 번영과 발전과 그죠? 미래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바람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어이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또 플라스틱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소방관 분들 옷, 우주복, 스마트폰 뭐 너무 안 쓰이는 데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 이 플라스틱을 잘 쓰려면 먼저 우리 홍선욱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실천법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두 분 발제자분을 통해서 환경 오염의 측면 또 미래사회의 기술 혁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홍선욱 대표님과 조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고 여러분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또 듣고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교수님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자리해 주시죠. 여러분 다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오늘 내용인지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졸지 않을까, 지루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른들만 졸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 초롱초롱하게 잘 참여해주고 있고,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받겠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다 들어와 있나요? 네, 우리 여기가 맞나요? 이게 새로 고침이 안 된 것 같은데 한 39명이 들어와 있다고 봤었거든요. 제 핸드폰을 네. 이거고요. 네, 우리 질문해주신 분께 먼저 추가 기념, 우리 모든 끝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는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기념품 그리고 특별전 초대장 그리고 샌드위치까지 드릴 텐데 질문해주신 분들은 추가 기념품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열띠게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 주민님께서 수도관에서 더러운 물질이 나온다는 이유로 요즘 주방 필터, 샤워기 필터가 많이 나오고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필터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장치가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마이크가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필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물에서 나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필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공기 중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또 물로 들어가고 그게 다시 그 식수원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필터는 일단 잊으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이 과연 깨끗한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필터를 이용하고 또 물을 사 먹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그 수자원공사에 들어가시면 자기 수돗물의 수질을 공짜로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니까 저는 수돗물을 오랫동안 마셨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에 물이 굉장히 수질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권한이는 그래도 불안하면 그 물병에 물을 담아서 한 30분 정도 온수를 좀 날린 다음에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사무실이 2개 수도관이 있었는데 2개 다 받아봤는데 둘 다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쓸데없는 의심 또는 막연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직접 받아보고 그 증거에 기반해서 수돗물을 받아서 바로 드셔도 되고 끓여서 드셔도 되고 하면 일단 우리가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조금 병에 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을 주셨고요. 참고로 저 아까 전에 이제 수돗물 끓여서 먹고 스테인리스 병에 담아서 먹는다고 했는데, 또 그 콜라랑 사이다가 살이 찐다 그래서 그 평소에 그 탄산수를 사서 거기서 이제 유자에이드, 매실에이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 탄산수가 또 페트병에서 팔더라고요. 진퇴양난이라서 정말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고민 중인데, 자 우리 소피아수 하트님이 이것도 꼭 필요한 질문 주셨어요.
아이들 장난감이 플라스틱으로 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가열이 된다면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혹시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다가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될까요? 이 질문은 걱정들이 많으시죠? 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우리 대기 중에 이게 많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특히 바깥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오염이 심해요.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미세먼지 오염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기를 더 자주 시키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을 우리 교수님 발표에서도 들으셨지만 우리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키는 그 일회용 플라스틱, 쉽게 쓰고 버리는 그 플라스틱에 집중을 해서 가려서 우리가 실천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우리에게 장점을 많이 주는 플라스틱도 잘 쓰면서 좀 더 현명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우리 또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아달라고 하시는데 질문해 주실 분 있으세요? 뭐 카카오톡으로 이미 하셨어도 되고 높이 크게 우리 이 친구가 제일 빨리 들었어요. 크게 하루에 플라스틱을 얼마나 만드냐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플라스틱 업체 대표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혹시 교수님 대표님? 우리 이정은 선생님, 아이디 이정은 선생님이 저도 아까 초반에 여쭤봤던 건데 그럼 이런 걱정 자연 분해도 좀 빨리 되고 근데 뭐 소각하면 그런 독성물질도 안 나오고 그런 플라스틱 신소재 이런 대체제 개발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정은 선생님이 질문 남겨주셨어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광분해성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그냥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서 그냥 분해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어떤 뭐라고 해야 음식물처럼 분해되는 플라스틱도 많이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시도도 많은데 항상 문제는 그겁니다.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실제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 판매자들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굳이 나한테 득이 된다고 당장 득이 되지 않은데 내가 10배 가격, 뭐 20배 가격을 주고 꼭 비싼 걸 쓰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값싸게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기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전에는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샴푸나 이런 세제 같은 거를 통에 담아서 못 팔게 하잖아요. 슈퍼에서는 슈퍼에 직접 가져와서 삐삐에서 지금 법안을 만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결국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윤이 최고다 보니까 자연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력이 없어요. 너무 비싸요. 네,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두 분 또 참여자 서현 참여자님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돌연변이 말씀해주신 분도 있는데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혹시 어떤 돌연변이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느냐 질문 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제 경로는 일단 호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것들, 어떤 경우에는 뭐 해산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보다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가 가장 비중이 큰 걸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수분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그 대변 속에는 우리 성인의 대변보다 같은 양의 대변에서 그 미세플라스틱 양이 10배나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몸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게 폐로 가면 아까 말씀을 그 사회자께서 기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폐암에서 어떤 핵심적인 그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그 플라스틱 조각이 있었던 거고 뇌세포로 들어가기도 해서 지금 이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안 좋은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장점 이런 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같이 이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이제 아프게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이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어벤져스처럼 이런 세계를 구하는 나라를 지구를 구하는 소수의 영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벤져스가 돼서 하나하나 내 실천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 노력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 질문 또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또 오늘 주인공이시기도 한데 우리 수녀님들이 오늘 자리를 조용히 빛내주고 계세요. 수녀님 맞으시죠? 아, 네네. 우리 혹시 수녀님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양보심이 강하시다고 하십니다. 자, 알겠고. 자, 우리 그러면 또 우리 친구 미안 그 다음에 우리 친구 뜯겠어 뭐라고? 아토피와 플라스틱의 상관이 있는 거. 아토피와 플라스틱 상관이 있는 대표님? 네. 예, 제 전공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아토피하고 관계 있어요. 환경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우리가 보통 한 60도 이상, 그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한 60도 이상이 되면 내부에서 화학약품이 용출이 돼요.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 학생들 나중에 우리 생리통 이런 거 그리고 만성 두통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절대 뜨겁게 하지 마세요. 플라스틱을 뜨겁게 하지 말아라.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친구 아까 질문한다고 했었죠? 크게 플라스틱을 소각해도 매립해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